자, 29번을 같이 봅시다. 함수 fx를 이렇게 1을 기준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범위를 쫙 나눠서 이쁘게 잘 그려줬습니다. 사실 그려줬다는 거는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일단은 a가 마이너스 1,1이고 b가 1,2인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 실수 x에 대해서 점 x, fx, 즉 이 라인 위에 있는 선이라는 거죠. 이 라인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거지. 그쵸? 이 점에서 a까지의 거리의 제곱과 거리의 제곱과 거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의 제곱이라니까 뭔가 계산을 좀 편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이제 넣어놨나 보네. 그쵸? 그리고 미분 가능성을 따지기 때문에 미분은 절대값이랑 루트를 완전 극혐해요. 그러니까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트를 벗겨줬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 b까지의 거리 중에 크지 않은 값, 크지 않으면 작다는 얘기죠. 뭐 혹은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다 이렇게 를 gx라고 하자. 함수를 새로 정해야 하네요. 이거 엄청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함수 새로 정의하는 유형. 그래서 함수 g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a 값의 합이 p일 때 80p의 값을 구하여라. 조금 일반적인 유형은 아닌 것 같은데 예전에는 어느 정도의 난이도였냐면 뭐 어디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이 만드는 y 절편을 gx라고 하자 해서 이게 이 부분이 좀 쉬운 축에 속했었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gx 자체를 찾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gx를 다 찾아낸 상태를 다 써주고 야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 다시 찾아볼래? 하면 못 풀 학생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이 문제를 틀렸다고 해서 난 미분법을 못해 이런 게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gx 자체를 찾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자, 일단 이슈가 되는 지점이 뭐냐면 이 1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가 왼쪽일 때와 오른쪽일 때 함수 fx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거리를 구하는 공식 자체가 달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쪽, 작거나 같은 쪽을 선택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크기 비교를 하는 쪽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 점이 만약에 이제 1 이전에 있다라고 치면, 뭐 이런 데 있다라고 치면, 지금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비교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번호를 좀 매겨주면, 자, 1번 같은 경우에의 거리는, 얘가 x 플러스 1이거든요. 1보다 작을 때.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거리, x 플러스 1 제곱, x, 플러스 2의 제곱. 루트 씌운 거의 제곱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쓰면 얘를 정리해서 쓰면 5x 플러스 5 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1,2이기 때문에 x-1의 제곱 x-1의 제곱 해서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맞나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럼 여기에서 큰 쪽, 작은 쪽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딱 하나가 아닐 것 같아. 그냥 그런 직감이 딱 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확인을 해주면 되냐면 이 두 개가 같아지는 지점을 찾아. 어쨌든 그 점을 기준으로 뭐가 더 크다가 나뉠 거기 때문에 일단 같아지는 지점을 찾습니다. 그러면 9x 마이너스 3 x가 마이너스 3분의 1? 아닌데? 어디 잘못됐다. 여기다. 4x, 2x죠. 6x네. 그러면 얘가 10x고, 그럼 10분의 3이죠. 같아지는 지점을 찾아. 그러면 이 같아지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가 작은지를 봐야죠. 어쨌든 의미 있는 지점이 하나 나왔어요. 그쵸? 마이너스 10분의 3이라는 의미 있는 지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의미가 없을 수가 없는 지점이 이제 1이죠. 이렇게 해서 어디가 작을까? 대충 하나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0분의 3보다 작은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를 넣어봤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6이 되니까 이쪽이 크죠. 그러면 작은 쪽에서 작은 쪽은 2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고, 여기서 이제 바뀌겠죠.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작아지는 쪽으로 바뀌겠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보다 클 때도 어느 지점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점의 길이와 이 점 사이의 길이를 구했을 때 여기는 함수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끝나고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 문제는 문제 푸는 방법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그냥 귀찮을 뿐이지. 1번의 함수를 보면 x 플러스 1의 제곱 하고 이게 계산이 엄청 귀찮다니까. 플러스 5. 저도 실수를 했죠, 중간에. 그러니까 실수할 여지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목숨을 걸고 계산을 해줘야 돼요,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해서 5x제곱 빼기 18x 더하기 26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쪽은 여기다 미리 써놓자. 아니지, 이걸 지금 방금 한 거죠. 2번은 x-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의 제곱 내려가서 옮겨 써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더하기 4x제곱 마이너스 48x 플러스 4. 마이너스 10x 플러스 5. 자, 이 둘도 같은 지점을 찾습니다. 5x제곱 그러면 요렇게 날리고 이렇게 8x 21 x는 8분의 21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의미 있는 지점이 또 하나가 나왔죠. 8분의 21이라는 지점. 얘는 8, 3, 24니까 3을 한번 넣어볼까요? 3을 넣어보면 근데 엄청 귀찮다, 그죠?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요거는 축이 더 오른쪽에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안되네. 그냥 넣읍시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28? 3? 그쵸? 3 넣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25. 그러면 어디가 커요? 여기가 크죠? 3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이쪽이 크니까 이쪽이 작은 거네. 5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26. 여기가 5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5. 자, 이렇게까지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럼 이제 이 지점들이 각각 함수가 바뀌는 지점들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이제 조사를 해줘야 되는데, 미분한 애들을 쭉 써보면 4x 플러스 6, 4x 마이너스 4, 10x 마이너스 10, 10x 마이너스 18.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숫자들을 쭉 넣어보면 여기 넣었을 때와 여기 넣었을 때 당연히 다르겠죠. 왜? 여기 4x가 같으니까 요 뒤가 근데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다른 값이 나오겠죠. 여기는 미분 불가능이고 1 같은 경우에 1 넣었을 때와 여기에 1을 넣었을 때의 값이 정확히 0으로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 1 때문에 틀린 학생들이 많았을 것 같아. 여기를 너무 당연하게 그냥 이제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다라고 그냥 계산도 안 해버리고 생각한 학생들이, 조금 적당히 할 줄 아는 학생들이 이 문제를 틀렸다면 이 부분에서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여기도 이제 여기랑 마찬가지 이유로 같지 않겠죠. 똑같이 10x는 같은데 이 뒷부분이 다르니까. 그쵸? 그럼 이 두 부분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나오는구나 해서 합이 는
80을 곱하는 거니까 그냥 80을 막바로 곱해버리죠. 그러면 83에 24 21 이 아니라 210이죠. 그러면 빌려주고 186이라는 답을 찾아낼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문제 자체의 호흡이 길고 문제풀이 자체의 개연성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지만 이 계산 과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죠? 대수적인 계산 과정이 너무 많죠.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디서든 중간에 실수를 한번 하면 이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그 총평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과 같은 경우에는 27 플러스 3의 구조로 가고 있고 문과 같은 경우에는 29 플러스 1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27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난이도가 낮은 문제, 그 다음 이 세 문제는 난이도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엄청 어려운 거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해서 뭐 이거 맞추면 이것까지 다 맞추면 1등급, 이것까지만 맞추면 2등급, 여기까지가 3등급, 이렇게 이제 평가원이 계단식 구조로 등급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좀 보였고, 문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험을 쉽게 내도 계속 뭐 다 못 보기 때문에 정말 여기 블루오션이에요. 블루오션. 여기서 진짜 조금만 열심히 하면 등급 받기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직 등급컷이 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상 등급컷조차 뜰 때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제가 항상 시험을 쉽게 냈을 때도 항상 이번에는 그래도 평균이 한 92, 96은 나오겠는데 해도 항상 90을 못 넘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번은 좀 너무 쉬웠기 때문에 그래도 90점을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뭐 92점? 뭐 그 정도? 뭐 지켜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그 정도로 1등급 컷이 설정된다라는 거는 문제가 엄청 진짜 실제로 쉽게 나왔다는 거고, 이 나형에서 문제를 뭐 4개 이상, 5개 이상 틀렸다라는 거는 조금 근데 지금 가형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건 나형 학생이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이거 총평으로 보십시오. 가형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가형에 이거 나형 문제구나. 그쵸? 나형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이 1에 들어오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로 분류되는 거예요. 야, 시험장 들어가니까 뭐 시험장 들어가서 풀면은 좀 어려울 수 있어. 좀 모를 수 있어. 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미분 가능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고, GX를 설정하는 게 어렵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창의적인 그런 요소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쵸? 어쨌든 GX라는 함수를 실제로 새로 구성해서 그거에 대한 연속성을 따지거나 혹은 미분 가능성을 따지는 문제는 이전에도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이걸 신유형이라고 분류를 하는 사람도 있던데 제가 생각하기엔 아니에요. 계속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많아요. 주변에 뒤져보면.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이 GX를 찾아내는 기본적인 계산 능력, 그리고 끈기, 자신감, 이런 것들을 기르셔야 돼요. 이 문제를 적당히 풀다가 그만둔 사람이나 다 풀었는데 답을 틀린 사람들이나 계산 능력, 이런 거 키우셔야 됩니다. 됐죠? 자, 29번은 이렇게 할게요.